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그 특성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보험료를 누가 걷어가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걷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하고 관리 운영기관이 일원화돼 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거두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도 같이 걷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의 일정 퍼센테이지 정해져 있거든요. 건강보험료의 뭐 일정 퍼센테이지를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로 같이 걷습니다. 따로 공단을 만들면 불편하니까 그냥 건강보험공단한테 맡겼어요. 일원화시켜서 같이 걷어라.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말이죠.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이 걷어서 같이 묶어서 하나로 집합 운영하느냐? 아니에요. 건강보험제도하고 분리 운영된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1번하고 2번이 헷갈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걷을 때는 같이 걷었어. 근데 운영은 따로 국밥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보험료는 따로 운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따로 운영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제도 자체가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국고지원 부과 방식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요, 내 돈 안 내고 혜택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선정 기준액을 정해놓고 소득이 낮은 사람 위주로 이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게 아니라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다 같이 혜택 보자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보험 방식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낼 때 이때 보험료를 같이 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보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가 자기부담금을 내는 거죠. 이용할 때. 자기부담금은 뭐 이제 소득에 따라서 0에서 20%까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0% 자기부담금이 있다. 뭐 그러면 이제 10만 원 이용하면 이제 2만 원 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분담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부담으로 공적부조 방식을 가미했고 급여 이용자가 급여 유형과 경제 상태에 따라서 0에서 20% 자기부담금을 납부한다. 그죠?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노인 중심의 급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급여가 첫 번째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인 사람 같은 경우는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65세 이상의 노인 내지는 아닌 사람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수급 대상자가 돼요. 이제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 해갖고 의사 소견서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용 대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했다. 그거는 돈을 내는 사람을 가입자. 우리 앞에서 국민연금도 계속 했던 얘기인데, 돈을 내는 사람이 가입자고요.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수급권자죠. 그렇죠? 이게 좀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그대로 된다. 건강보험 가입한 사람이 돈 내니까. 그렇죠? 네 가지. 자, 국민건강보험하고 관리운영기관은 일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은 분리해서 따로 국밥으로 운영한다.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과 방식이고 노인 중심의 급여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요.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고 특별현금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용구급여가 있는데요. 자, 우리 재가급여는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 재가 가정에 있으면서 해주는 게 재가급여야. 그러니까 가정에 있으면서 해주는 게 재가급여인데, 자, 뭐 방문해서 요양해주고, 방문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방문간호도 해주고,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뭐 여러 가지 재가급여가 있는데, 자, 이런 방문해서 그 해주는 것을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혜택을 보는 거죠. 자기 부담금이 0에서 20% 사이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뭐 요양 목욕 간호는 어렵지 않은데, 자, 주야간 보호는 뭐냐면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그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잠깐 모셔다가 거기서 이제 보살펴 드리다가 좀 집으로 다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그 요양 시설에 차가 이제 조그만한 뭐 이제 봉고차나 뭐 이런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봉고차죠. 그래서 겉에 막 이렇게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그 명칭들이 쭉 있고 집 앞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뭐 휠체어가 됐건 뭐가 됐건 댁으로 가서 이제 모셔다가 차에 태워서 모셔다가 하루 중에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이제 보호를 해드리다가 이제 저녁 되기 전에 다시 댁으로 다시 모셔다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주야간 보호고요. 단기 보호는 아예 이제 한 며칠 정도 며칠 정도 수용시설로 이제 모셔다가 거기서 이제 보살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단기 보호는 월 9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야간 보호하고 단기 보호가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시설급여는요, 아예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봤습니다만 앞에서 이제 봤던 거예요. 시설에 입소시키는 건데 그걸 장기요양보험 혜택으로 이제 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설급여는 노인 그 전문병원 빼고 두 가지입니다. 노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 둘의 차이는 뭐였죠? 가정과 같은 주거 요건 이거였잖아. 가정과 같은 주거 요건. 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 뭡니까? 그 수용시설에서 하는 그 노인 그 요양시설 우리가 앞에서 봤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봤던 거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혜택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급여가 있고요. 자, 특별현금급여는 뭐냐면 도서산간 벽지에 계셔요. 그래서 두메산골에 계셔가지고 방문해서 목욕, 방문 요양 어려워. 거기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 그렇다고 그 주변에 시설도 없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통장에다가 돈 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서관관 벽지에 있어서 좀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성격상의 사유 때문에 외부인들이 이제 가면 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족 보호를 받아야 된다면 돈으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지용구 뭐 그러면 뭐 휠체어 뭐 목발 뭐 보청기 뭐 안경 뭐 등등 여러 가지 용구들이 있잖아요. 이걸 갖고 이제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복지용구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 부담률을 보시면 일반 대상자는 자기 부담금이 이제 15%.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이죠. 경감 대상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요 15%에 대해서 그 15%의 한 뭐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한 6 내지 9%.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어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건이나 급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신청 절차를 한번 보셔야죠. 자, 일단 그 공단에 신청을 하면요, 이게 방문조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실제로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방문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견서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뭐 인정과 이제 계획 이제 송부를 하면 이제 급여를 제공하는 뭐 그런 방식인데, 자, 신청 자격은 뭐 앞에서 이제 봤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이제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청할 때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방문은요, 뭐 공단 직원이 뭐 당연히 이제 방문할 거고요. 거주지로 이제 방문 조사를 하게 되는데, 뭐 이 노인의 어떤 기능 상태라든가 환경,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뭐 기본적인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 행동의 변화라든가 간호처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재활의 영역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 52개 항목 정도를 이제 포함을 시켜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신청서,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등급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 등급은요 5개 등급이 있어요. 5개 등급. 5개 등급은 1급부터 이제 5등급까지 있고요. 5등급 밑으로 조금 이제 등급이 낮은데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치매 환자가 5등급 아니면 인지지원 등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는 그 신체 활동은 잘 되는데 이제
잊어먹으니까 그런 활동상의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인정 점수를 따질 때 가장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뭐 치매 환자는 이렇게 이제 이게 본다면 그 위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보면 점수를 이렇게 매기게 되는데 점수는 외우지 마시고요. 대신에 등급의 종류를 이제 구분할 때 이게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대. 이게 1등급이야. 무슨 얘기야? 오로지 침대에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세수도 못 하고 밥도 혼자 못 먹고 똥오줌도 못 가, 대소변도 못 가래요. 그래서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되고 아무것도 못 하셔. 그러면 이제 계속 누워만 있으면 이게 등에 그 등창, 욕창이라고 그래서 등에 뭐 생기거든. 그럼 이제 가끔 이렇게 뒤집어도 줘야 돼요. 이렇게 어르신 분들 등창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전적으로까지는 아니야. 약간은 이제 움직이실 수 있는데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2등급.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시는데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3등급. 그다음에 웬만한 것들은 생활하는데 일정 부분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4등급. 그러니까 전적으로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 이렇게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고 치매 환자는 5등급. 제일 점수가 낮다. 왜? 기억 빼놓고는 활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급여 기준에 따른 월 한도액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월 한도액이 우리 등급에 따라 다르거든요. 앞에서 이제 우리 등급 봤잖아요. 1등급부터 쭉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적용받는 급여 종류나 금액이 좀 다르게 책정이 된다. 등급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 다르다 정도. 자, 그 다음에 경제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자, 일반 대상자는 총급여 비용의 15% 부담하고요. 저소득계층은요, 본인 부담금의 그러니까 15%에 40에서 60%가 감액돼요. 15%에 40에서 60% 감액되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뭐 6%, 9% 뭐 나왔던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그렇죠? 소득에 따라 다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기 요양급여 비용 같은 경우는요, 보통 재가급여, 가정 방문해서 해주는 거, 그다음에 시설급여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자기 부담금 얼마나 내야 되느냐, 뭐 급여 항목이나 뭐 등급, 뭐 수급자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항목들은 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노인복지제도를 봤는데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기초연금은요, 일단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는 얘기는 내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내 돈 안 내고 나는 혜택만 본다, 그죠? 자, 수급 자격은 한국 국적 주민등록은 당연한 거고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된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 하위 70%이더라. 그죠? 그럼 소득의 인정액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월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자, 기준연금액이 지금 30만 7,500원인데 여기 기준연금액이에요. 그러면 요게 기준연금액이란 얘기는 이게 최대금액이라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많이 받는 사람이 이렇게 받는 거고, 이거보다 적은 금액, 감액돼서 지급이 되는 건데, 기초연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기준연금액을 다 받는 사람 3사람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누구야? 국민연금을 받지 않은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감액되지 않고 기준연금액을 다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부부감액제도가 있었다. 우리 부부감액제도는 뭐였죠?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30만원, 30만원 둘 다 타면 60만원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 감액돼서 68, 48 하면 두 부부가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을 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 역전 방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선정 기준액이 있으면 이거를 조금만 넘어도 기초연금 못 받고, 이거 미달하면 기초연금 받는데, 자, 이 사람이 이걸 받아서, 자, 이걸 받아서 소득이 역전되면 곤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감액 지급한다. 역전되지 않도록. 최저 아무리 많이 감액해도 10%는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요,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됐어요. 그럼 이제 등급 판정은 방문조사에서 했고요. 우리 방문조사에서 등급 판정할 때 5개 등급이 있었죠. 물론 5개 등급의 맨 마지막은 치매 환자였고, 그 밑에 점수가 낮아도 인지지원 등급이 있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차등 적용되는데 일반 대상자는 총 급여 비용의 15%, 저소득층은 40에서 60% 정도 본인 부담금을 감액시켜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